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40줄에 금방 들어서는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여자입니다. 결혼해서 아이 하나 키우고 있고요. 근면 성실한 남편 만나서 소담한 가족 이뤄 남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 또한 극도로 경계를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항상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말자라고 강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제 위에 오빠와 새언니 때문인 것 같습니다. 길게 이야기를 하자 치면 이야기가 정말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일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가족인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와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오빤 저보다 3살이 많고 여동생은 저보다 10살이 어립니다. 좀 터울이 차이 나는 편이지요. 오빤 저보다 늦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늦게 이룬 경우인데 흔히들 다 그렇듯 오빠이고 남자이고 장남이 결혼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결혼 자금을 대준 경우였습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오빠보다 일찍 결혼한다고 미친년 소리 들었고 엄마는 내 빼려고 한다고 결혼하려면 돈은 내놓고 가라고 한 경우였습니다. 제가 호구라서 바보라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 중 결혼 자금만 빼고 친정이 내어주고 온 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게 마지막이라고 혼자 다짐을 하고 다 빚 갚았다라는 마음을 먹은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내어주고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차별들 굳이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빠보다 공부를 잘해도 안 되었었고 운이 좋아서 오빠보다 좋은 기업에 들어가서 그 기업이 상장이 되어서 받은 주식이 억대가 되었어도 저는 오빠에게 미안했었습니다. 부모님은 그러셨거든요. 네가 잘나서 지금 그리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그러니 자만하거나 거들먹거리지 말고 절대로 오빠한테 티내지 말라고. 네 오빠 기죽이지 말라고 저를 눌러대기만 하셨던 부모님이셨죠. 결혼을 할 때 40평대 아파트를 남편이 구한다 했을 때 엄마 아버지 아직 정식으로 사이가 되지도 않은 사람이었는데 전화해서 난리를 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큰 집을 구하냐고요. 우리 아들보다 결혼도 일찍 하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니들이 40평대에 살면 50평대 집 구해야 하지 않겠냐고. 왜 이렇게 나중 사람을 위한 배려가 없는 것이냐고 한 소리를 하셨던 분들이었죠. 그땐 몰랐었는데 남편에게 그런 소리를 한 건 부모님의 생각이 아니라 오빠의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분수같이 자기가 자기 입으로 제게 말을 했거든요. 실언 잘한 오빠는 항상 그런 모습만을 제게 보여왔었습니다. 진중한 맛도 없고 책임감 있는 맛도 없고 그냥저냥 부모님한테 의지해서 사는 잘 되는 동생을 보면서 대견하다라는 마음을 먹는 것보단 배 아프다. 왜 제가 저렇게 잘 되냐. 혹은 잘 되니까 다 쟤한테 달라붙어서 살자. 쟤 혼자 돈 벌고 우리들은 집에서 놀자. 농담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저런 말들 한 게 한두 번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암튼 자질구레하게 혹은 크게 차별을 받고 응당 저보다는 잘났어야 했고 잘난 맛에 사는 오빠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비용으로 부모님 4천만 원 내놓으라 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할 때 친정에 1억 원 이상의 돈을 들인 상태였었는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빠 결혼 자금 이야기를 하니 정말 어이가 없긴 하더군요. 그런데 굳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둘째의 성향이었던 건지 그래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의논해서 4천만 원 내줬습니다. 남편도 당연히 이건 좀 억지다. 어찌 결혼한 딸한테 저리 큰 돈을 요구할 수 있을까. 형님은 우리 아내 결혼할 때 10원 한 장 보태지 않았고 하물며 내 아내는 처가에 돈을 주고 온 사람인데 왜 다들 저리 뻔뻔하게 요구를 할까? 라는 생각 당연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내색하진 않더라고요. 제 입장을 고려해서 그랬겠죠. 자자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길어지면 고구마 같다 하실 테니 그리고 정말 끝도 없을 테니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오빠 부부는 결혼을 한 뒤에도 친정에 손을 벌렸고 하물며 제게도 손을 벌렸습니다. 원래는 가족들끼리 돈거래하면 안 되지만 급하면 융통할 수 있지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단 가족한테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고
가족이니까 감싸줄 수도 있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빠 부부는 친정 부모님에게도 그랬고 결혼을 한 제게도 돈을 항상 융통했었는데 저는 딱 3번 기다렸었습니다. 돈을 빌려가도 절대 갚지 않는 그들. 언제 갚겠다 말도 없는 그들. 그러면서 할 건 다 하고 다니는 그들. 돈을 빌려간 사람들 특징일까요? 주위에서 들어보면 다 그렇대요.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욱 괘씸한 마음이 드는 건 남의 돈은 갚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돌아다닌다는 것을요. 그럼 제발 좀 조용히나 다닐 것이지. 무슨 몸에 깡통을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워낙 시끄러워서 그들이 하는 것들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딱 3번 기회 줬습니다. 첫 번째 돈도 받지 못했고 두 번째 돈도 받지 못했고 세 번째 돈도 받지 못했을 때 이젠 끝이다. 이것들은 남들 포함 가족에게도 피해 끼치는 유형이구나. 피해야 할 족속들이구나. 가족이니까 딱 가족의 마음만 가져야지 이것들하고는 돈거래 절대로 하지 말아야겠구나 싶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3번째 돈을 좀 빌려달라 말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없다고요. 정말 마지막이라고요. 그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지만서도요. 오빠, 언니, 3번째네. 그런데 나는 첫 번째 돈도 두 번째 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둘 다 일 안 해? 아니면 살림살이가 그렇게 큰 거야? 왜 빌려간 돈도 갚지 않고 그 돈에 대해 언제 변제하겠다라는 말도 없이 나한테 또 돈을 빌려달라 하는 거야? 정말 너무 궁금해서 그래. 아니, 아가씨, 저희가 들어갈 돈이 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그 돈은 곧 갚아 드릴 거예요. 나올 돈이 있는데 그게 막혀서 안 나오는 것이니 따지듯이 이야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가족인데. 아가씨 좀 너무하네요. 우리가 떼어 먹겠어요? 그래, 동생아. 너 좀 너무한다. 너 돈 잘 벌잖아. 결혼하기 전에도 잘 벌었고, 지금은 더 잘 벌고. 그럼 가족들끼리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엄청 뻑뻑하게 구네. 그리고 윗사람인 언니한테 지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엄청 건방지다. 돈 좀 있다고 사람 그러는 거 아니야.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왜 사람 모욕을 주고 그래? 그래? 모욕적이었다면 내가 미안하네. 그런데 오빠, 언니, 가족이니까 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암튼 내가 더 이야기하면 오빠나 세훈이 면이 서지 않을 테니 돈은 빌려줄게. 그리고 첫 번째 돈, 두 번째 돈 갚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어머, 아가씨 정말이요? 와, 정말 통크다. 네, 언니 갚지 마세요. 오빠, 갚지 마. 가족이니까 도와줘야 하는 거라며. 근데 통 큰 건 아는 거지? 쉽지 않은 액수라는 거 정도는 아는 거지? 지금 빌려주는 돈도 갚지 않아도 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건 정말 이게 마지막이야. 다음번은 없어. 그렇게 약속한다 하면 돈 빌려줄게. 아니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돈 줄게. 그날 그들은 지금까지 제가 봐온 그 어떤 표정보다 더 밝은 표정을 제게 보이며 제게 돈을 받자마자 고맙단 말도 없이 나가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말은 정말 드는 둥 마는 둥 하면서요. 심각하게 진심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들은 전혀 그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였죠. 왜냐면 얼마 전 엄청난 일이 터졌거든요. 오빠 부부만의 생활이니 그들의 씀씀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그들의 씀씀이는 좀 큰 편이다라는 것 정도만 짐작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일을 쳤더군요. 빚 잔치를 하다가 결국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 버렸고 개인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게 와서도 사정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좀 해달라 말을 했었지만 저는 잊었냐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3번째 돈 빌려달라는 말에 그냥 주면서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돈 거래는 없다. 확실하게 못을 박았다. 그때 즐겁게 돈 받아가지 않았느냐. 나는 더 이상 니들하고는 돈 거래하고 싶지 않으니 나에겐 말하지 말아라라고 그 자리에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빠 부부 기분을 좀 상하게 말을 했나 보더군요. 저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다나? 결국 저는 엄마의 전화를 받아야만 했거든요. 엄만 여전히 기센 사람 흉내내면서 오빠 부부 길을 죽여 놓았냐고 제게 윽박을 질렀고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니까지게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사실적으로 말해서 신랑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데
원래부터 그랬었기에 별로 충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오빠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제게 협박을 했습니다. 얼른 급한 불 끄게 돈을 달라고요. 만일 현금이 없으면 김서방 얼마 전 증여받은 거 있다 하는데 그거라도 팔아서 해주라고. 왜 욕심 많게 한 집에서 2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냐고. 정부 정책에 반대되는 일이라고.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라는 둥 이상한 소리만 해댔죠. 그거 사람들이 욕한다고. 욕먹고 싶지 않으면 얼른 그거 팔아 오빠네 부부 빚 변제하는데 돈 대주라고. 오빠 사정이 급하니 아마 김서방도 이해할 것이라고. 니들은 돈 잘 벌지 않냐고. 가진 거 많지 않냐고. 가족들이 왜 돈 가지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야 하는 것이냐고 하는데 전 엄마의 말에 그랬습니다. 오빠 부부보다 가진 거 많고 부유한 건 맞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도와준 적 있었냐고. 도와주는 것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럼 우리가 잘 되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서 차곡차곡 모아갈 때 언제 한번 칭찬해 준 적 있었냐고. 항상 오빠네 부부 기죽인다 했고 친정 부모님들 큰일 터졌을 때 돈 해드릴 때마다 오빠네 부부 기죽으니 쉬쉬하라 해서 함구했었고 나도 할 만큼 다 했었다. 또한 오빠네 부부한테도 그렇다. 결혼을 하고 매일 입에 붙은 그 말. 출가 외인이니 친정 부모님 재산은 절대로 탐내지 말라. 오빠 김서방한테 항상 그러더라. 농담이겠고 실언이겠지만 친정 재산엔 탐내지 말아야 하는데 왜 나는 친정 식구도 어려울 때마다 도와줘야 하는 것이냐. 오빠 말대로라면 나는 출가 외인인데. 그렇다고 내가 돈 빌려간 뒤 한 번을 갚지 않은 인간들이었는데 또 해주라고? 급하니까? 저는 분명히 오빠 부부에게 이야기를 했고 오빠네 부부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제 등에 그만 좀 엎여 있으라 했습니다. 엄마도 적어도 저란 사람이 엄마의 다른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이죠. 하루 이틀 엄마는 제게 협박을 하다가 읍소를 했고 결국 저는 친정에 불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오빠네 부부도 앉아 있더라고요. 오빠 부부는 마지막으로 아빠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강제적으로 아빠가 제게 말을 하면 제게 돈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한 듯 했죠. 물론 엄마, 아빠 다들 그랬습니다. 애들은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앞뒤 따지고 지난 감정들 들춰가며 비난하기엔 현 상황이 너무 최악이다. 우선은 급한 불을 좀 끄고 보자. 돈 나올 곳이 저밖에 없다며 부모님이 제게 비는 겁니다. 제 부모님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제발 돈을 해달라고 빌고 있었다고요. 그때 오빠와 새언니 뾰루퉁한 표정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들 일 아닌 것처럼 말입니다. 솔직히 엄마 아빠의 행동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급한 불부터 꺼야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의 표정과 너무나 대조되는 그 년놈들의 표정을 보니 안 되겠더라고요. 해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들은 전혀 개가천선할 위인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아버지 무릎까지 꿇었잖아. 넌 이 꼴까지 보고 싶냐? 모든 사람들이 네 앞에서 머리 숙이고 조아려야 돈 해줄 거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거야? 자기야, 우리도 무릎 꿇어. 제발 돈 해주십시오라고 빌자고. 아가씨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가 잘못한 건 맞지만 어떻게 어머님 아버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뭘 잘못했다고. 가족들끼리 정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정말 너무 냉정한 사람이었네요. 오빠나 언니는 남에게 피해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알아요? 나는 절대로 돈 해줄 생각 없어요. 엄마, 아빠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나는 돈 해줄 생각 없다고. 이 사람들 표정을 봐요. 말하는 거 보라고요. 이런데도 나한테 가족 운운하면서 돈을 해주라고? 왜 나까지 수렁에 빠지게 하는데? 정말 아가씨가 지금 상황을 모르는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집에 빚쟁이들 앉아있어요. 집에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럼 들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왜 제가 상황을 알아야 하죠? 우리 집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내 빚도 아닌데? 아가씨, 정말 이러시면 오빠나 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희 딱 그런 심정이라고요. 저희 죽으면 어머님, 아버님의 평생 상처 아가씨가 감당할 수 있어요? 저희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죽으세요. 엄마, 아빠 그거 가지고 저 비난하면 제가 다 받아들일게요. 빚쟁이들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해결 능력도 없이 흥청망청 남의 돈 가져다 쓰다 못 갚으면 책임을 져야죠. 언니, 저 그런 말에 흔들릴 사람 아니에요. 저희 정말 어머님, 아버님한테 크게 상처 한번 주겠네요. 아가씨가 다 책임지세요. 책임질 수 있는 거죠?
어머님, 아버님, 안녕히 계세요. 오늘부로 며느리도 아들도 이 세상 떠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뒤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나야 기생충 같은 것들 없으면 속 편하지 뭐. 뭐 자기들 아직도 동화 속 왕자 공주인 줄 알고 착각하나 본데 니들 마음대로 해. 난 겁 안 나니까. 내가 조의금은 두둑하게 할게. 어차피 조의금 상자 엄마 아빠가 갖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저 세상 가면서 효도하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꼭 좀 해라. 조의금 엄마 생활비 쓰면 되겠네. 이제 그만 가. 얼른 가라고. 제 말이 엄마 아빠 울고불고 제 바지가랑이 붙들면서 돈 얼른 해줘라 하는데 저렇게 그지 같은 것들한테 당하는 엄마 아빠도 한심했고 저런 식으로 다 큰 것들이 부모님 협박하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돈 줄 생각 없으니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 아빠도 따라 죽겠다고 하대요. 그래서 네 그러라고 했습니다. 내가 쥐작거리 하다가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으니 차라리 다 없어지라 독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저는 집으로 왔어요. 남편에게 이미 새언니 부모님 다 연락했었고 남편에겐 그리 말을 했더군요. 제가 죽으라고 했다고. 쓸모없는 인간들이니 차라리 없어지라고 했다고. 제 남편에게 울면서 하소연을 했다 합니다. 남편은 급한 불을 끄게 하기 위해 돈을 융통할 수는 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당신이 말만 하면 돈을 마련해 보겠다 했지만 저는 필요 없다 했어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갱생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그만 호구되고 싶다 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가 찬 사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빚쟁이가 쫓아왔다고 빚쟁이들 뒷모습 사진을 찍어서 제게 전송을 했더군요. 그리고 빚쟁이들한테 맞고 긁혀서 여기저기 상처가 났다라는 사진도 함께요. 빚쟁이가 쫓아와도 사진 찍을 시간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럴 여유가 있나 보더라고요. 쇼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니들은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했어요. 그럴 시간에 정말 빚이 있다면 니들이 나가서 노동을 해서 갚으라 했습니다. 엄한 사람 붙잡고 쇼하지 말고 그 쇼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니 연락하지 말라 했습니다. 일주일째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의 읍소 그리고 저들의 계속되는 카톡 사진에요. 오늘은 또 빚쟁이들 창문을 부쉈다고 그 사진을 찍어서 보냈고 방금 전에 빚쟁이들 차를 찌그러뜨렸다고 그 사진을 제게 전송을 하더군요.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데 됐다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살겠다. 정신 차리겠다. 오빠 노릇하겠다. 아마 저 말 살면서 한 10,000번 정도는 들었던 것 같습니다. 10,000번 들었는데도 갱생이 안 되었으면 희망이 없는 거 아닐까요? 돈을 어디다가 썼는진 몰라도 등기부 등본 떼어보니 아파트 가압류 걸려있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가압류 정도 걸려있으면 분명 통장도 압류 걸려있을 텐데 정말 정신 나간 것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도와줄 생각 없습니다. 엄마 아빠도 자꾸 제게 울면서 매달리기에 그것들은 죽을 용기도 없는 것들이다. 정말 그들이 말한 빚이 맞다면 파산 신청을 하라고 해라. 뻔뻔하고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어느 정도 빚 탕감해주는 방식이다라고 하면 그들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파산 신청할 것이다. 그 정도 인간들이니 그만 편 들어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제게 독한 것이라 했으나 그러든지 말든지 독한 년 될 테니 그만 질척따라 했네요. 저는 끝까지 독한 년 될 겁니다. 그들에게 온정을 베푼 건 그 세 번째 돈이 마지막이었으니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